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요새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 이럴 바에 그냥 이준석 찍자. 이준석 후보를 이번에 15% 이상으로 만들어서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대 교체를 안 하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김문수고 한덕수고 누가 잘못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싸우는 꼴을 보니 희망이 없다. 아, 이준석이 나오면 나 차라리 이재명이 찍을래. 아니면 아예 투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버티기에 실망한 보수층 일부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세대 교체 바람도 불 것이고, 그럼 이제 이준석의 시대가 또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3주짜리 권력이라도 누리겠다. 음. 라는 노욕이 네. 이게 특정 누구만의 노욕이 아니라 네. 그 모두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노욕이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미래 세대고 젊은 사람들이고 뭐고 다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요새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 이럴 바에 그냥 이준석 찍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를 찍어서 밀어줘서 네. 차라리 이 보수 진영의 어떤 미래라도 투자하자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어제 오늘 사이에 제 주변에서 많이 그 정도로. 들려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파국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서 주말 지나고 후보 한 명이 남긴 남을 거잖아요. 네. 그게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덕수 후보가 되든. 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 후보 한 명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그 정도로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수 단일 후보로 이준석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개혁신당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도 막장 드라마다 중도 보수 헤게모니 내가 잡을 거다 이런 야심을 감추지 않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젊은 네. 층에서 차라리 젊은 이쪽을 층만이 자- 아니라 아 그래요? 지난 대선 때 저와 함께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원로 그룹에서도 이럴 바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심심찮게.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대선 승리나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이 과연 이대로 존속되어도 될까 이게 맞나 하는 이 그러네요. 전방위적인 네, 회의감이 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준석 후보로 그냥 단일화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물어오는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듣고는 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것이냐. 저도 왜냐하면 제 선거 운동이 바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얘기하고 가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화 오면은 뭐 그 정도 얘기 듣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0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있고 매 시각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뭐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황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락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성공시켰던 이른바 동탄 모델, 이걸 주목하는 겁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 결렬로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중도 포기할 경우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버티기에 실망한 보수층 일부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영훈,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3자 대결을 벌였는데 선거 초반에 열세였지만 젊은층과 중도층이 많은 스윙보터 지역 특성을 활용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이번 대선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김문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간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경우 이 후보의 동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관련해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중도 무당층이 전체 유권자의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수도권의 반 이재명 유권자와 2030 표신을 끌어올 경우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통 보수 지지층의 부정적 정서는 이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이제 결렬 직전에 놓이게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만에 하나 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비한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대안은 결국 이준석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단일화 협상의 결렬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이 보수 진영의 대안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 대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김문수, 한덕수 후보 이 단일화 과정이 사실상 파행에 이르렀고 그 효과가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라는 기대를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보수 진영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정치라는 게 본인이 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상황들이 본인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그렇죠.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는 그런 상황을 보수 측에 맞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집고 들어와서 플랜 B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슬슬 이제 이준석 대 이재명 양자를 붙이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있어요. 몇 군데들 있는데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처음에 그거 붙였을 때는 막 10몇 % 나오고 이런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들이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의 지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랑 이제 양자로 붙은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 50% 정도 받고 네. 제가 한 30% 받고 모름 없은 20% 있는 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는 과거에 조사했을 땐 제가 한 15% 20% 사이에서 받았던 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잘 안 움직이는 어르신 보수들이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의 좌표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준석이 나오면 나 차라리 이재명이 찍을래. 아니면 아예 투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상 대결 지표로 붙였을 때 네. 선거 후보로 가면은 꽤 재밌는 결과가 오전에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 원로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선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분이고 네. 현역 정치인들이 다 존경하고 막 하는 분이에요. 아직 사회적 영향력이 되게 있는 분이에요. 저한테 자기가 지금 주변에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밀어주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를 이번에 15% 이상으로 만들어서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대 교체를 안 하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김문수고 한덕수고 누가 잘못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싸우는 꼴을 보니 희망이 없다. 예찬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전화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 이름 말하면 다들 깜짝 놀랄 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수 원로? 네네, 범보수 진영의 원로죠. 범보수. 근데 아무튼 뭐 정치인은 아니세요. 가차도님 김무성이네. 뭐 아니에요. 이재호 정치인 아닌가. 정치인 아닌데. 아니에요. 사회 저명 인사예요. 정치인이 그냥. 아닌데 저명 인사고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이름이면 되게 뭐 아무튼 좁혀질 텐데. 네, 그거는 나중에 이 방송 꺼지고 제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와 이거 진짜 현실로 오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이 한번 보수 진영이 이제까지 덜 망한 거였구나. 완전히 바닥을 찍고 산산조각 나고 깨져야 부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그 직전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어제까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제 방송이나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랑 막 싸우고 그랬어요. 단일화 빨리 해야지.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는 그냥 김문수로 가면 된다. 막 이런 여론도 보수 유튜브에서는 꽤 있어도 무슨 소리냐 단일화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김문수도 한덕수도 희망이 없다. 제가 막 그 이야기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 네. 그냥 다 이렇게 산화하고 차라리 이번에 이준석한테 밀어주는 게 어때라고 말씀 주셨다는 그분의 시나리오. 그런 여론들이 그러니까 그 한 번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 주변에 보수 스피커나 활동하는 분들 또 유튜브 하는 분들 뭐 페이스북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 막 좋아요 몇백 개 이상 달리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 며칠 사이에 그냥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원로 정치인들 노회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사리사욕의 염증을 느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흐름을 개혁신당에서도 감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감지라고 저희가 평가하기엔 좀 오만해 보이고요. 당원 수, 구독자 수, 반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뭐 8만 명인가? 뭐 네, 8만 명도 8만 명? 그렇고 네. 방금 구독자도 10만 명을 넘겼고 이게 막 창당한 지 저희가 1년 반 됐는데 1년 반보다 지금 이 시기 한 달 동안의 어떤 성장세가 더 가파르고 높습니다. 이런 건 어떤 흐름일까?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각종 어떤 언론들을 봤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어떤 윤서인이란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국민의힘의 저런 행태를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준석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딴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반사 이익이잖아.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그 반사 이익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 제일 분수령으로 찝는 게 뭐냐면 안철수 의원 대하는 태도 차이였어요.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후회한다. 분당 이준석이 달라졌다. 그게 이제 반사 이익을 국힘의 염증을 느끼고 실망해서 반사 이익을 주려다가도 어떤 그동안은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뾰족한 모습이 많았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거는 정서적으로 잘 안 열리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했네? 많이 성숙해졌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없으니 이렇게 그게 사실은 그때 당장 뭐가 확 나오진 않았어도 적어도 제 주변에서의 기존에 계속 보수만 찍던 분들이 약간 기대감과 관심을 갖게 되는데 좀 키포인트 역할을 했던 거야. 본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당원 그리고 후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기 다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입장도 개혁신당에서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선 폭발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라고 개혁신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대변인 실제 분위기 그렇습니까? 예, 뭐 실제로 방금 당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몇 주 전까지 한 7만 명 정도였던 당원이 몇 주 만에 지금 최근에 8만 4천까지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언론의 주목도라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조금은 당 내에서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당 정치의 혐오감을 우리가 대선 때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이번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교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후보 교체를 해야 될 정당은 하지 않고 후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당이 후보 교체를 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2025년 대한민국에 서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도 아직까지 뭐 부족한 면이 많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대표로 있었을 때 했던 발언들이나 그 당시에 굉장히 과격하다라고 평가받았던 발언들이 결국에는 지금 와서 재평가받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 소위 말해서 꽃가마를 타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에는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그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유사한 모습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들의 의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고민들을 전혀 복귀하지 않고 후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당에서 후보 교체를 논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층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을 후보를 무조건 찍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대안을 찾느냐. 대안을 찾는다면 아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될 거예요. 본인이 뭐 보수의 구명정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상당한 합리적 보수표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전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아마 표를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보수의 어떤 뭐 재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준석 후보가 꽤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이번 계엄 탄핵 사태를 통해서 그나마 다행히 앞으로 미래의 한국 보수 세력을 이끌 두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말이에요. 만일 단일화가 실패가 돼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문수 후보는 출마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는 어떻게 그만둘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자기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11회까지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한다? 안 한다. 출마 안 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3파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보이면은 단일화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준석 후보 단일화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질이 멸렬한 모습을 국민한테 보였을 때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는데 우리 당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제 세대 교체 바람도 불 것이고 그럼 이제 이준석의 시대가 또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서 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뭐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진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은데 김종일 기자.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최근에 개혁신당 당원들이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탄핵을 아직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질 가능성도 있고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새우가 고래를 집어삼키는 거죠. 6월 3일 대선 이후에 과연 저 당이 저렇게 계속 지금처럼 내전 양상인데 하나의 당 안에 저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개혁신당은 그거가 이탈하는 분들 를 자기네가 이제 흡수해서 몸집에서 키워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까지 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단일화 생각 없다. 끝까지 없어요. 100% 완주다라고 했는데도 제가 이준석 후보랑도 뭐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해보니까 우리 한독수로 단일화됐어.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어. 이준석 후보한테 너 후보해. 너 후보해 그냥 후보해. 나는 그럴 리 없죠. 아니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한동훈도 안 된다고 하는 아니 예를 말이야. 들면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뺏겨서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그냥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준석 당신이 그냥 후보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비상계엄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특히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렇게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연전 연승을 하던 보수가 이 3, 4년 나락가는 사이에 그동안 계속 이준석 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때 이준석 나가면 지지율 오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미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과연 잘 됐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고 지금도 그러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 속에서 이겨본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을 이제 고르는 것 외에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